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2 저희 24번째 테마 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이게 이제 저희들 오랜만에 문제가 한번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들었을 때도 있는데 한번 그래도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작년부터 해서 계속 연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우리 공무원을 왜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 이런 연금 이런 거 안정됨 이런 걸 특히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뭐냐면 안 잘린다 이게 아주 어찌 보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제도는 이제 좀 요즘에 너무 적게 주다 보면 개편된 안을 보면 너무 적게 됐기 때문에 좀 속상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내요 안 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돈을 냅니다. 돈을 내고 그래서 기여를 하는 거죠. 그 연금을 만들 때 여러분 기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목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줍니까? 아니면 세금 걷어줍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기금을 마련해서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여제와 기금제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연금 재정의 조성 방안인데요. 기금제와 비기금제가 뭐냐면, 기금은 목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목돈으로 딱 만들어내 가지고 주는 게 기금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금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금제. 연금 재원의 조성, 재원 조달 방법이 조성이 일단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목돈을 마련해서 기금 운영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거고요. 비기금제는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세금 받아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기금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여해야 하네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돈을 내기 때문에 기여제고, 돈을 안 내고 오로지 그냥 정부가 다 주는 거를 비기여제라고 합니다. 비기여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여제다. 그래서 우리는 기여제와 기금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목돈을 만드는 기금제의 장점을 한번 보실래요? 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래 연금 재정, 목돈을 딱 마련해서 운영하니까 연금 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연금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일단은 목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을 한번 보시면요. 시행 초에 너무 많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런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모아놓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줄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금을 운용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돈을 주다 보니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기금제는 사전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세금 걷어서 바로 돈을 주는 거예요. 시행 초에는 당연히 적은 부담이죠. 왜냐하면 기구와 인력을 구성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세금 걷어 돈을 주면 되고 적은 관리 비용이에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구조 변화에 취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야 나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러면 나중 되면 지금의 이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이런 돈을 우리 나중에 적은 인원, 생산 가능 인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세대에 많은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세금을 많이 못 거두면 돈을 못 주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기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인구가 많은 많은 연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문제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고요. 자,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이게 이제 2015, 16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딱 나오니까 갑자기 헉 그랬죠. 이때 한번 공무원 연금을 손대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때 박살이 한번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이제 손을 못 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외웠습니다. 연금이 우리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라고 우리 외웠죠. 그래서 뭐냐면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7%를 냈어요. 그런데 받는 거는 이제 얼마 받냐면 9%를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기준 소득의 7%에서 이제 9%, 돈은 많이 내고요. 받는 거는 조금밖에 못 받아요. 이제 평균 기준 소득이 1.9%를 받는데 이제는 1.7%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7% 내다가 9% 냈는데 받는 건 1.9인데 1.7로 받아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7에서 9%, 1.9에서 1.7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급 개시가 만 60세인데 이제 만 65세부터 돈을 받는 거고요. 저희들 65세부터 돈 받는 거고. 그래서 뭐 공무원 이제 기본적으로 정년이 늘어난다 이런 말도 옛날에 있었고요. 자, 유족연금입니다. 여러분, 유족연금이 옛날 70%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얼마 받는다? 60%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기여금 납부 기간이 더 길어진 거죠. 33년이었는데 이제 36년까지 납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짧아졌어요. 옛날에 20년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10년만 하면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016년에 개편돼서 2015, 16년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한번 봐두시면 되고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공무원 연금의 재원의 형성 방식에 따라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있는데요. 부과 방식과 비교한 적립 방식. 적립 방식이 뭐냐면 기금 방식인 거예요. 기금제 되겠습니다. 기금 방식, 기금. 오케이? 이렇게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잠깐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금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 왜? 목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안 돼요.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봐봐요. 한 300 연금 받는데 지금 300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생활이 되는데 300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만약에 우리 커피 한 잔 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연금 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맞죠? 목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기금 수익을 통해 장기 비용 부담을 덜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 실패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게 2022년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헉했어요. 왜냐면 트렌드가 약간 지났던 문제였거든. 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퇴직연금 지급률이 1.7로 단계적 인하, 1.9에서 1.7로 단계적 인하 되었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재직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다. 맞네요. 퇴직연금 기여율은 기준소득 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하네요. 7%에다가 이제 9%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를 월액으로 변경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우리 옆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균 기준 소득 월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 3개월 이런 거는 이제 사기업에서 하는 거지 3년 이런 거 사기업에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기준 소득 월액으로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군인은 군인연금법에서 돈을 받는 거고요.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 같으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제는 정부가 연금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뭘로 바꿔야 돼요? 비기여제라고 하셔야 돼요. 기여제는 여러분이 일정 부분 돈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제도는 기금제 또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돈을 마련하죠?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여제와 기금제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빵빵빵빵빵빵빵은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금제는 운영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분 뭐예요? 기금제 공무원연금이죠. 그래서 공무원연금제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연금 문제되죠. 좀 더 많이 줘야 되죠. 뭐 보수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면 지금 뭐 우리 뭐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물론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급여에 대해서 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겸직도 어느 정도 뭐 나중에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는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대상에는 군인, 공무원 임용 전의 견습 지원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여러분, 군인하고 공무원 임용전의 견습 지원은 제외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은 빵빵빵빵이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 여러분 누가 관장해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고 그다음 집행은 누가 한다고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한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도 이제 우리 행복합시다 할 때는 거 했었는데 이런 연금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 싹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 시험장 들어갔을 때 2022년 갔을 때 친구들이 이게 기억이 나서 많이 맞추셨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 내용 때문에 많이 맞추셨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나라는 기여제와 기금제로 운영된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머릿속에 한 번 정도 딱 놓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 행복합시다 시즌2 24번째 테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25번째 테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